NHK가 고시행 고교야구 8월 대회는 전국에 중계를 합니다. 모든 경기를. 근데 마지막 우승할 때는 전체 시청률이 30% 이상 될 정도. 브라질 올림픽 때 보면 일본 대표팀 무슨 경기가 결승이 있는데 그거 안 보고 이걸 봐요. 그 정도로 이제 올림픽에 어떤 결승이 있어도 이 고시행 야구 결승을 더 우선시해서 볼 정도로 일본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종교성까지 있을 만큼 중요한 대회인데, 거기서 대한민국 민단 그리고 대한민국이 인가를 줘서 설립된 한국계 고등학교가 최초로 우승했다. 그리고 거기서 매 경기 이길 때마다 이렇게 준결승 올라올 때마다 다 교가가 불려져요. 그때마다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번 대회만 한 6번 정도 한국 교가가 일본에 송출이 됐습니다. 저도 보면서 좀 뭉클하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하는 야구는 베이스볼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하는 건 야큐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자기들이 하는 야구는 좀 본질이 다르다라고. 약간 좀 특별한 신성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시엔 야구에서 진 선수들은 고향 가기 전에 고시엔 야구장에 흙을 퍼가지고 가져가는 게 하나의 어떤 종교적 퍼포먼스처럼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곳이고, 내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부임해가지고 일했던 곳이 니시노미야라는 곳이에요. 원래는 1924년 갑자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갑하고 자가 12지간지 거기서 두 개 첫 글자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첫 글자가 만나는 해라해서 이거는 정말 보통 해가 아니다. 그래서 그 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갑자원이라고 이 지역 이름을 갑자원 구장, 고시행 구장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본의 근대가 막 부흥할 때 아주 그 갑자라는 말 자체가 아주 큰 대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의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도 있어요. 올해 106회째를 맞이한 고교 야구대회가 이게 준공되면서 여기 한 10회째부터 여기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됐는데, 한 10년 뒤에 일본 프로야구가 개막을 해요. 처음 시작한 두 팀이 요미우리 자이언츠하고 한신 타이거즈인데 여기가 또 한신 타이거즈의 홈구장으로 쓰입니다. 프로야구의 또 출발점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야구의 하나의 뭐 거의 종교적 공간이라고도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우리가. 1921년부터 한국의 고등학교도 참가를 시킵니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처음 한국이 대회에 참가한 게 아니에요. 1921년인가 부산상고, 당시 부산국립상업학교라고 하는데, 부산상고가 최초로 이 대회에 참가한 한국의 고등학교입니다. 그 이후에 뭐 이문고도 24년에 나오고 전국에 내노라 하는 그 학교들이 나와요. 한 열 몇 번인가 20번 정도 이렇게 식민지 치하에서 한국의 고등학교들도 참가를 했지만 희문고가 한 8강까지 간 게 최고 성적입니다. 한국이 이 대회에 전혀 무관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1924년에 이 구장이 건설 완공이 됐기 때문에 올해가 고시행 구장 오픈 100년 되는 기념비적인 해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한국계 대한민국이 인가를 내가지고 설립된 고등학교가 우승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현지인들은? 약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일본은 한국처럼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지역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역별로 경쟁의식이 좀 있는 건 있어요. 근데 지역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국계 고등학교라고 해서 꼭 교토부 사람들이 한국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서가 또 있어요. 우리 교토를 대표하는 팀이다. 또 교토부가 68년 전에 마지막으로 우승하고 지금 68년 만에 교토부가 우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 전체가 경사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이지 유신으로
교토라고 하는 이 수도가, 천황이 살던 수도가 도쿄로 160년에 뺏겼잖아요. 교토가 좀 위축이 되고 도쿄가 일본의 중심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간사이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프로야구만큼 인기가 있는 건가요? 이게 프로야구를 더 압도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한국 시리즈 우승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한국 시리즈보다도 더 어떤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성, 아마추어리즘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약간 좀 그걸 더 경외스럽게 보는 게 있어요. 일본의 학원 스포츠라는 게 가지는 의미는, 음, 전후에 일본은 군대가 없어졌어. 군대가 없어지다 음, 보니까 군인에게 강요하던 어떤 충군과 어떤 멸사봉공의 정신을, 음, 이거를 뭔가 어딘가에 주입을 해야 일본 사회를 유지해 갈 것 같거든. 그래서 선택한 게 회사하고 학교예요.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30년, 40년,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종교 문화가 회사 공양탑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에 예를 들면 도요다, 뭐 닛산 이런 게 있으면 회사 안에 여기에 자기 뼈를 봉안하고 싶은 사람은 회사 공양탑에다가 화장한 뼈를 두라고 하는 아, 장례 예, 시설이 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웃기죠? 그게 회사 공양탑인데, 그게 말하자면은 야스쿠니 신사의 전후 회사판이야. 그 정도로 이렇게 회사를 위해 충성하면서 전후 일본 경제를 이끌어온 게 다 그런 게 있거든. 일본의 그 네, 천황을 위해 충성하던 게 이렇게 스며들어온 건데, 이 어린 애들이 문제란 말이야. 음, 애들은 학교에서 뭔가 군대 안 가도 이 상명하복 체제에서 일본 사회를 위해 충성하는 사회인을 길러내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이게 학원 스포츠 강화하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온갖 스포츠 동아리를 장려하면서 그걸 또 토요일, 일요일에다가 그냥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음, 애들 일주일 내내 토요일, 일요일 또 학교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 마사이코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동경대 법대 나온 목사님이에요. 왜 일요일 다 애들을 학교 오냐고 불러들이냐고, 기독교 교육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소송까지 했는데 음, 패소한 사건이 있죠. 그 유명한 사하 마사이코 목사의 일요일 예,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만큼 애들을 붙잡아 놓고 선후배 관계 속에서의 사회성을 이제 함양하는데, 그게 일본의 전전의 군대 문화가, 군대 음, 안 가잖아요, 일본 애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구만 해도 전국에 많을 때는 4,500개 정도의 야구팀이 있었어요. 한국 전 예, 봉황대기 예, 같은 거 할 때 전국의 고등학교 수가 야구부가 몇 개인지 아면 50개 정도예요. 엘리트로 그냥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이번에 106회 지역부터 참가한 모든 고등학교의 수가 3,7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구, 배구, 뭐 축구 할 것 없이 다 그런 식으로 존재해요. 이거는 한국하고 완전 달라. 이런 그 학원 스포츠는 결국 문부성의 지원과 내부 이너서클 문화 속에서 이게 음, 출 피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소외되는 게 누구냐 하면 결국은 음, 조청년 계통의 조선학교라든가 몇 개 안 아, 되지만 민단 계통의 우리 교토국제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같은 이런 차별이, 학교들은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교토국제학원 가면은 그 마크가 무궁화 안에 태극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용남 이사장님, 음, 백승환 교장 다 한국인입니다. 1947년에 남북 분단 상황에서 이제 혼란스럽고 못 돌아가는 그 교토 지역 동포들을 위해서 음,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교토 조선중학교. 음, 동시에 저쪽에서는 이제 조청년 쪽 학교가 생겨요. 같은 음, 지역 안에. 쭉 유지가 되어 오고 한국 정부가 이제 음, 인가를 해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영사관 다 연결돼가지고 한국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다 한국인들이 다녔죠. 그런데 점점 애들이 줄어드니까 이 학교가 이제 존폐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교를 그럼 없애야 되냐. 역사가 있고 소중한 학교인데 우리가 지켜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국제 결혼해서 하프가 되거나, 음, 루트는 한국에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아빠가 일본인이고 엄마가 한국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에도 한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없어지는 건 너무 안타깝다 해서 이름을 교토국제중고등학교로 이제 새롭게 인가를 내고, 음, 일본 국적 학생들도 받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한 60에서 70%가 일본 국적 학생, 음, 30%는 한국의 루트가 있는 학생들. 예를 들면 음, 혼혈이라든가 엄마 아빠가 다 동포라도 다 귀화를 해가 일본 국적 취득한 경우. 지금 또 전교생은 160명, 15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고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는 소규모 학교인데, 이런 3,700개 고교에서 우승을 달성했다는 건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음, 수 있습니다. 이 교토역이라는 이 역 선을 그을 때 희한하게 이 예전에 그 불악민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천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역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선을 딱 긋습니다. 위에가 잘 사는 아, 쪽 동, 아, 나 천황이 밑에, 사는, 여기는 중국 음, 장안을 본떠 지은 도시라서 아, 2조, 3조, 4조, 뭐 5조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가 9조, 10조가 있는 데가 제일 천민들이 모여 살던 데인데, 음, 거기를 딱 철도를 딱 놔가지고는 완전히 선을 긋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기 불황민이 사는 이쪽 동쪽 요 감호가 강변 요쪽에 조선인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요 강변 요쪽에 네, 산자촌이 막 형성이 되면서 조선인이 밀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 음, 히가시 구조, 동구조라 그래요. 근데 그거를 동쿠라고 불렀는데, 돈가스 할 때 돈 있죠. 그런 돼지들이 모여 산다라는 식의 어떤 멸시적 정서도 거기 동구라고, 돈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이 바로 유명한 영화 그 박치기라는 영화의 배경이 됩니다. 임진강이라는 노래도 나오고 그래서 요 동구조에서 이쪽에 위치해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조선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 선교사 활동할 때 감리교 고난함께라고 하는 네. 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음. 여기 지금 교토 제1조선초급학교가 엄청나게 지금 일본 우익 제트캐로부터 이지매를 당하고 있다. 우리 신경화 전 감독회장님 모시고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수를 해서 한 5일 안내한 적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그 조선인들이 형성했던 아까 그 음. 돈구조.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우리 네, 제일 네. 동포들이 살았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교토 남부교회라는 교회가 음. 있어요. 여기에 음. 그 신앙의 공동체가 또 구심점이 돼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조선학교를 젊었을 2011년에 때. 네. 찾아뵀는데 네. 학교가 가난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음. 고속도로하고 강둑 사이에 있는 요 근린공원을 애들 체육 활동할 때 좀 이용을 한 거야. 그리고 음. 여기 이제 골대도 세우고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특회라고 제일 코리안, 제일 외국인에게 특혜를 허락하지 않는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어. 음. 거기서 와가지고 확성기로 난리를 치고 소송을 걸고 그래가지고 내가 갔을 때도 여전히 그 횡포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 그 제특회 사람들이 음. 와가지고 확성기로 음. 했던 말들이 이런 말들이 2009년, 2010년에 이런 걸 확성기로 했던 말이에요. 개망난이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쫓아내자.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쫓아내자. 일본에서 나가라. 약속이라는 거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인간과 조선진 사이에는 약속 같은 게 성립하지 않아요. 이런 아. 식의 차별어를 남발하면서 이 학교를 쫓아내려고 비열한 이렇게 횡포를 하던 게 불과 한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 고난함께 팀이 와서 함께 그 실태를 듣고 할 음. 수 있는 도울 일을 돕고 이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근처 다른 학교랑 합병해가지고 포기했어요, 학교를. 그래서 지금은 호텔이 들어서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교토 남부의 음. 구조에 음. 이 교토 국제 고교라고 하는 고교는 음. 이런 조청년 학교처럼 없애치워야 될 대상처럼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오랜 세월을 그 자리를 지켜왔던 학교인 거예요. 그런 어떤 공간인데 바로 밑에 가면은 우리 지난번에 홍승표 목사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갔던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소풍 갔던 장소가 우지라는 곳이 있고 우리 노동자들이 왔다가 모여 살게 됐는데 쫓겨날 처지가 돼서 우리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많이 도와줘서 지금 음. 그래도 이렇게 우리 제일 코리안 주민들이 살 수 있게 됐는데 이 우토로 마을이라는 마을이 또 바로 근처에 있어요. 여기도 음. 그때 같이 갔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는 우리 할머니들하고 같이 아리랑도 부르고 도라지도 부르고.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 제일 코리안들이 살던 아주 이 남루한 판자촌 우토로 마을의 모습이고. 바로 이런 어떤 역사가 이제 서린 음. 공간이 바로 교토 국제 중고교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고등학교가 이번에 3,700개 일본의 고등학교를 다 물리치고 우승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100년 넘게 이어진 일본 사회 제일 동포들의 서름과 음. 애환 이런 것들을 단숨에 씻어주는 큰 음.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윤동주 시비에 새로운 길이라는 시가 써 있잖아요. 새로운 길. 지금 오히려 일본인 학생들이 60, 70%를 차지하면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같이 다니는 학교가 돼 있어요. 그 학교가 이렇게 우승을 함으로써 지금 여러 뭐 시끄러운 얘기도 많지만 새로운 한일 간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하나의 이정표가 된 역사적 사건이 아닌가. 윤동주의 시가 여기 우지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우리 홍익표 박사고 뒤에 있는 분이 우리 홍두깨 박사인데 동생이에요. 이게 아,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된 교토 국제고교 이건 1947년에 개교할 때부터 불렀던 교가를 음. 이게 교토 교육위원회가 우리 곤혹스러우니까 교가 좀 일본어로 바꾸든지 새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도 끝까지 이걸 고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절이 불러진 거죠. 이번에 한국어로. 동해라는 게 좀 독도와 함께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슈가 됐고 한국의 학원 이렇게 좀 이제 우익들이 싫어하는 경기를 내는 이제 대목이에요. 자치의 깃발 이런 것도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표방하니까 좀 예민한데 마지막 이 사절을 보면 힘차게 일어나라 대한의 자손 이게 지금 일본인 학생이 60, 70%가 입학해 다니는 학교에서 일본 애들이 한국말로 이걸 부른다니까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일 오픈 마인드로 입학한 거예요. 그 부모들도 그렇고 정말 이거는 존재 자체가 하나의 어떤 진짜 여기 나오는 새로운 희망이다. 그런 가사고 불꽃같이 타는 마음 이국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이국 땅에서란 말이야. 이국 땅이라는 가사를 부르면서 디아스포라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어 가사를 지금 또 일본인 학생들하고 함께 부르면서 교육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역사고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결국은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이집트에 가고 바빌론 유수로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을 언제 소멸되어도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런 나약한 민족을 사랑한 하나님.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케노시스의 사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 가수 안에 다 녹아 있고 이 학교가 이제 없어질 때 가장 안타까워한 분들이 지역의 지식인들, 유지들 중에 도시아 대학 윤동주가 나온 도시아 대학 신학부에 그 가가와도 있고 목사의 제자가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 돌아가셨는데 후카다 미키오 선생이라는 분. 이런 분들 열심히 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도왔다는 얘기를 이상경 목사님이라고 이제 잘 아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또 이 학교를 이제 살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청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네. 오사카에 네. 한국기독교회관이라는 기관을 설립한 명예관장으로 지금도 계신데 그분이 또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 기독교하고도 이렇게 찾아보면 많은 관련성이 있고 우리가 꼭 이렇게 기억해야 될 학교다. 그런 학교가 이번 고시에서 우승했다.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